강황과 토마토와 호박씨를 매일 이렇게 먹었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지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훈 박사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은 토마토가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여겼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일반 토마토는 괜찮은데 계량종 방울토마토들 때문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가지고 이제 식약청에서 뭐 연구조사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량종이 약간 이제 변종 그런 트러블을 일으켜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마토 원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토마토가 가장 많이 먹는 채소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혈압을 올리고 혈압 수치를 올리고 혈당 수치를 올리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그 지방을 녹여주는 암덩어리를 자세하게 분해해 보니까 무슨 덩어리예요? 지방 덩어리, 콜레스테롤 덩어리, 계란 2개씩 먹었더니 점액질 덩어리. 자, 이거를 누가 녹여줄까요? 지방 유화제, 천연 유화제인 토마토가 녹여주고 또 에스트로겐 대신에 아이소플라벤인 콩 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녹여줘요. 그래서 토마토와 콩을 왜 드셔야 되는지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를 비롯한 모든 암 환자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토마토는 가장 많이, 특별히 암 환자들은 그냥 거의 매일 달고 드시는 음식이죠. 자, 생으로도 먹지만 피자, 살사, 칠리, 파스타, 소스, 케첩, 토마토 스프 등의 여러 형태로 히포숲이나 이런 걸로 매일 드시죠. 특별히 토마토에 많은 빨간색의 라이코펜은 항암제 작용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면 토마토 그냥 번거로우니까 토마토 속에 있는 라이코펜만 뽑아서 추출해서 그래서 식품 영양제로 만들어서 암 환자에게 제공하면 역시 암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라이코펜 정제를 추출해서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보다 암이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암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통계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장암 환자에게도 토마토가 굉장히 장폐색 된 거를 뚫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대장암 세포주 HT29를 배양하는 접시에 라이코펜 정제, 그러니까 추출해가지고 라이코펜만 추출한 토마토 전체를 먹은 것이 홀푸드로 먹은 것이 아니라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만 추출한 정제, 양을 늘려갔더니 오히려 대장암 세포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보다는 음식이 약이 되게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팁을 얻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만든 정제로 만든 라이코펜 혹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종류들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더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29인치 이민 가방 2개, 3개가 온갖 영양제를 다 싸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 치료제도 약으로 만든 것보다 음식 전체를 먹는 온전한 채식이 진정한 암 치료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토마토를 채소와 같이 열에 가열해서 먹었을 때 이상하다. 제가 맨날 로푸드 강조해서 제 요리책의 절반은 로푸드. 비건 채식 요리가 가장 건강한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날것의 채소를 드시는 거. 그렇다고 생식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효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 50도 이하의 그런 음식이 비건 채식 요리 못지않게 훨씬 더 지금 산 음식,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병에 걸려면 죽은 음식 때문에.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812를 기억하세요. 잠다 깨셨다. 812를 기억하세요. 자, 80% 단백질이죠? 웃잖아. 자, 80% 뭘까요? 채소? 자, 천연 탄수화물이 몇 프로? 80%. 복합 탄수화물은 몇 프로?
아니죠.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 헷갈렸어. 그러니까 합쳐서 80%.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단백질 신화에 아직도 목을 매셔서 아유, 난 토탈 프로테인이 지금 모자랄 것 같아요. 수치가. 이 고기도 한 점 안 주는데 하늘만 해서 먹다가는 빼빼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막 이 단백질 양이 부족해지지 않아요?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IGF-1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811을 기억하세요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산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음식 대신에 조미료 드글드글 넣어야지 조리해야 먹을 수 있는 죽은 음식 대신에 효소가 살아있는 살 음식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다 로푸드로 드시는 게 건강해요. 모든 채소가. 그런데 십자화과 채소는 여러분들이 콜리플라워는 로푸드 할 때도 그냥 밥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으나 브로콜리는 여러분들이 좀 생으로 드시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물에다가 데치는 것보다 찜기에 살짝 쪄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50도 이하에 살짝 쪄서 드셔서 이 매크로바이오틱으로 드셔야 되는 게 있고 로푸드로 가열해서 먹어서 좋은 게 있고 생것으로 먹어서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의 비율을 더 올리시는 게 좋아요. 80% 가운데.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해독하는 5단계 해독을 하는 그 단계 가운데서는 해독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80% 가운데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의 비율이 한 60%, 그 다음에 복합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 밥과 같은 전분기가 많은 복합탄수화물은 20% 정도를 80% 비율을 2, 3개월은 해독하는 동안은 그렇게 하시다가 해독이 어느 정도 잘 되셔가지고 백가죽, 등가죽이 달라붙는 것처럼 쫙쫙쫙 해독이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복합탄수화물과 천연탄수화물의 비율을 1대1로 40% 올리셔서 현미밥 반 공기까지 올리셔도 되는 겁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볶음국식 2-3숟가락 요렇게 해서 드시면 체온도 쑥쑥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쑥쑥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비율, 칼로리 배분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빠르서 이해되셨습니까? 아침마다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해되시죠? 모르시면 또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로푸드로 드시는 게 훨씬 좋은데 생식에 더 가깝게 그 비율을 더 높이는 게 좋은데 채소를 유일하게 익혀서 먹는 게 좋은 게 있다면 도마도라는 것입니다. 도마도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져서 이 레시틴이 지방을 쭉쭉쭉쭉 흡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덩어리를 분해보면 지방덩어리, 삼겹살 덩어리, 지글지글 자글자글, 예, 밤에 먹었던 예, 뭐 제육볶음, 베이컨, 예, 뭐 바비큐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자글자글 이제 계속 모여서 덩어리를 이룬 지방 덩어리들을 누가 분해하냐면 봤더니 팔팔 끓여서 익힌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이 그걸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자 토마토를 채소와 같이 열에 가열해서 먹을 때 이상하네. 킴 윌리엄스 박사 가장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이제 논문을 쓰다가 논문 연구를 하다가 어떤 음식이 가장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암 환자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심장질환 환자를 살릴 수 있나 수많은 통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재발 전이되지 않고 관상동맥 질환 환자, 심장질환 환자들,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저지방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암이 재발 전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계속 계란 하루에 1개, 2개씩 챙겨 먹는 분들을 봤더니 자꾸 암이 커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후라이팬을 없애세요. 기름에 지글지글 자글자글 볶는 후라이팬부터 없애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먹냐면 만약에 그들의 식단에서 아직도 동물성을 먹는다면 그들은 통계 데이터를 읽어보지 않은 의료인일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꼭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암 환자가 근본적인 치유로 재발전이 없이 회복될 수 있는지 아셨죠? 자, 그래서 토마토를 채소와 같이 토마토는 유일하게 끓이면 끓일수록 이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갑니다. 열에 요리해서 먹었을 때 암 발생에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카로테노이드, 베타카로테노이드, 비타민 A가 많은 카로테노이드, 감마카로테노이드, 제타카로테노이드, 파이토후루엔, 파이토엔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항암제들이 바로 전립선의 염증 수치를 팍팍팍 줄여줍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립선 암 치료제가 도마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2가지가 더 소개됩니다. 그걸 어떻게 먹는지.
자, 도마도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가 아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항암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각종 파이토케미칼이 많은데, 자, 여기 전립선암 환자에게 라이코펜 정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만 추출해서 정제로 만들어서 15mg을 먹여보고 또 30mg을 먹여보고 45mg을 먹여보고 그냥 플라시보로 가짜 약, 아무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4군으로 분류해서 먹여봤는데, 자, 치료 전과 치료 후에 PSA 수치가 6.46에서 6.70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15g 먹였더니 올라갑니다. 미리그램. 자, 그 다음에 라이코펜 30mg을 먹인 사람이 치료 전에 5.86에서 6.47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자, 라이코펜 45mg을 먹인 전립선암 환자가 5.97에서 6.39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플라시보, 가짜약, 라이코펜 성분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처럼 아무 성분 없는 그 약을 가짜 약을 먹였더니 5.48에서 5.12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어요? 내려갔죠. 유일하게. 오히려 토마토 속에서 추출한 라이코펜을 안 먹인 사람이 훨씬 더 PSA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시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마토 먹으면 안 됩니까? 토마토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게 뭘 시사할까요? 토마토 속에서 라이코펜만 추출해서 먹는 정제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아셨으면 그럼 어떻게 드시면 돼요? 통째로 드시는 게, 그리고 익혀 먹으면 더 좋고. 자, 그러므로 마법의 비약, 어디 갔더니 이것만 먹으면 신우함이 없어진대 하고 독일에서 오신 분이 마법의 비약이 나왔대요 하고 막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마법의 비약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법의 비약은 뭐냐면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꾸준히 내 유전자와 맞는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의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카로테노이드와 다른 많은 식물성 영양소들의 항암 효과는 이런 물질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같이 작용하는데, 여기 보세요. 토마토 평균 섭취량에는 파이토후루엔, 파이토엔, 라이코펜디가 각각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들을 한 가지만 실험관에서 자라는 암세포에 넣었을 때는 파이토후루엔 넣은 실험관, 또 파이토엔, 라이코펜디를 넣은 각각의 실험관에는 별로 PSA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거를 같이 사용했더니 효과가 없던 게 현저하게 PSA 수치를 떨어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더 심도 있게 말해보면, 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견과류나 씨에서 나오는 컬큐민, 노란색소의 강황. 여러분들 아침마다 도마도 숲에다가 뭐 넣어서 드세요? 강황가루 넣으시죠? 자, 강황가루하고, 자, 토마토 분말 페이스트나 아니면 토마토 숲이면 더 좋겠죠? 거기에다가 비타민 E, 대표적인 전립선 수치를 줄여주는 가장 좋은 징크, 아연, 뭐가 있습니까? 호박씨 또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자, 요거 세 가지를, 자, 다시 말하면 강황과 토마토 스프와 또 하나는 비타민 E를 같이 사용했을 때, 각기 사용했을 때는 PSA 수치가 안 떨어졌어요. 10%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강황과 토마토 페이스트하고 비타민 E, 호박씨나 햄프, 아마치아 같은 비타민 E를 함께 합해서 같이 사용했더니 종양 포유자 수치가, PSA 수치가 몇 프로나 떨어지더라? 70%가 떨어지더라. 자, 여기 남성분들 다 이 전립선 수치가 다 있는 분들이세요. 한 분도 안 빼고. 우리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침에는 콩물에 아마씨에 황단백질이 만나면 버드 박사가 종양 수치가 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나 모든 암 환자가 그렇게 드시죠. 점심에는 도마도숲에, 이제는 주방 이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전립선 표지자 수치가 800이 있는 분들이나 지금 너무 높은 분들은 아침, 점심 같이 드시고, 그러지 않으면 아침에는 콩물에 아마시엠프 치아 같이 드시고, 점심에는 도마도숲에 뭘 드시면 되겠어요? 강황가루, 또 비타민 E군인 징크가 많은, 아연이 많은 호박씨, 햄프, 아마치아, 이런 식으로 같이 세 가지를 섞어서 먹었더니 어떤 일이 생긴다? PSA 수치가 확 올라갔어요. 뚝 떨어졌어요. 안 계시네. 자, 보세요. 두 표를. 컬큐민, 강황가루 따로 썼을 때, 토마토 익스트랙, 추출물 따로 썼을 때, 바이타민 E 따로 썼을 때 10%밖에 억제가 안 됐어요. 10% 이하로. 자,
강황가루, 토마토 익스트랙, 그 다음에 바이타민 E 세 가지, all three 세 가지를 합쳐서 썼더니 70% 이상 PSA 수치가 확 떨어지는 거 보십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음식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각 성분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라이코펜 정제를 전립선암 32명 환자에게 주는 대신 이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으려고 예약을 해놓고 오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토마토 소스 4분의 3컵을 사용한 파스타를 3주 동안 먹여봤습니다. 양으로 치자면 하루 30mg의 라이코펜 정양인데 토마토 페이스트를 직접 먹여봤어요. 3주 동안 수술 날짜 받아놓고. 그랬더니 PSA 수치가 17.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토마토 소스를 먹는 치료를 했더니 전립선암 수치가 21%, PSA 수치가 21%가 떨어집니다. 자, PSA 수치는 전립선암 발생 유행률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리고 수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항산화제가 많은 토마토 페이스트나 소스를 매일 4분의 3컵을 먹게 했더니 DNA 손상이 무려 5분의 1이나 막을 수 있다는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지금 이제는 수술 대신에 팔로우업하죠. 추적 조사하시면서 식단으로 고치시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예, 이제 다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자, 사람의 전립선은 특별히 활성산소, 유리기가 뭔지 아시죠?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되는 것 때문에 전립선의 DNA가 손상을 받아서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산화 물질이 많아서 손상된 이유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예,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러세요.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발 우유를 좀 제한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우유를 하루에 2컵씩 드시는 게 아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전립선 그 수치가 PSA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500이 넘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우유를 사모님이 끊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셔서 이제 강의를 들려드리고 했더니 우유를 제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달도 안 돼서 PSA 수치가 확 떨어져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토마토 소스를 섭취하기 전에 전립선 암세포 조직과 토마토 소스를 3주간 섭취한 후에 PSA 수치를 검사했을 때 토마토 소스를 섭취한 사람이 이 전립선 수치가 이 프리팻이 바로 28%나 이렇게 줄어드는 이 데이터입니다. 이 도표가 바로 전립선 세포의 DNA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매일 섭취해 줬더니 바로 유리기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절반이나 줄어든. 딱 보기에도 느껴지시죠? 딱 보기에도 예, PSA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여성분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전립선암 수치가 이만큼 PSA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건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성 암 환자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홀푸드로 도마도나 강황이나 이런 아연 성분이 많은 비타민 E군이나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이된 사람과 전립선 표지자의 사이클린 D1이 PSA 수치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봤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과 노란 도마도, 옐로우 도마도의 약자고 레드 도마도의 약자고 요거는 라이코펜 정을 먹은 사람들 4그룹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세포 사이클린 D1 수치가 이제 PSA 수치가 어디가 가장 변화가 있는 데가 어딘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 노란 도마도 먹은 사람 1이고 빨간 도마도 먹은 사람은 0.92, 라이코펜 정을 먹은 사람 1이고 자, 어디가 이게 지금 PSA 수치가 떨어졌습니까? 무슨 색깔 도마도? 자, 보겠습니다. 빨간 도마도, 노란 도마도, 라이코펜 정을 먹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전립선암 세포 배양 접시에 떨어뜨려 봤습니다. 자, 라이코펜이 없는 노란 도마도도 실험해 봤어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빨간 도마도를 먹은 사람들의 피에는 전립선암 수치인 사이클린 D1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0.9이니까 줄어드는 사실 보이십니까? 이것은 빨간 도마도 섭취가 전립선암 암세포 성장을 감소시킬까요? 늘릴까요?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빨간 도마도는 노란 도마도나 라이코펜 정보다 효과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라이코펜 정을 썼을 때 이 PSA 수치가 올라가는가, 종양 수치가 줄어드는가를 봤고
또 빨간 도마도를 썼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를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 어떤 거를 썼어요? 예, 강황가루, 또 호박씨, 비타민 E 종류, 또 그 비타민 E 종류, 또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 세 가지를 각계전투로 따로따로 썼을 때는 종양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별로 효과가 미미했죠. 그런데 요 도마도 숲에다가 또 뭐요? 강황가루에다가 또 뭐요? 비타민 E군을 같이 넣어서 호박씨나 뭐는 햄프 아마치아나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세 가지를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확 올라가면서 70% 이상의 종양을 억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비단 PSA 수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PSA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모든 암은 IGF-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특정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것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그 지방 덩어리를 녹여주는 성분이 이 세 가지에 있다면 유방암에도 간암에도 폐암에도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비소세포나 소세포나 모든 그 췌장암이나 모든 환자에게 종양을 줄여줄 수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매일 놀라우니까 놀라우지도 않으신가 봐요. 자, 유전자 DNA로 라이코펜정을 먹은 피가 암이 더 잘 자라는 거 오늘 참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영양제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음식을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수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어쩔 때는 이제 비타민C 파우더도 드시고 하시면서 레벨을 맞춰주긴 하나 가급적이면 음식 정체로 훌푸드로 드시는 것이 음식이 약이 되도록 먹고 약이 음식이 되도록 먹으라고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암 환자가 전인 치유 완전히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재발 전이 없이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에 걸린 이유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재발 전이 없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완전 관해에 들어가고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암을 촉발시키는 트리거인 여러분들의 동물성 음식을 제한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채식이 얼마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를 같이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소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말이 빨랐나 봐요. 이제는 익숙하세요? 예. 자,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그 내용의 거룩한 영향력에 의한 사랑이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늘 원칙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서 갑니다. 이러한 사랑은 나만, 내 것만, 내 식구만, 내 남편만, 내 새끼만 요것만을 포함하는 것만큼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습니다. 이 사랑은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온 주변에 아주 아름다운 감화를 끼칩니다. 여러분 혹시 리차드 탈러의 경제학자 리차드 탈러가 쓴 넛지라는 책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넛지. 넛지는 뭐냐면 팔꿈치를 슬쩍 찌르다. 예,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까 연대 갈까 고대 갈까 막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슬쩍 넛지를 합니다. 야, 너는 장학금 받으려면 응 하면서 팔꿈치를 슬쩍 찌르는 게 뭐예요? 억제하지 않으면서 그 우리 아이의 의지를 억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넓은 사랑으로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너 네 아이 이름 뭐라고 줘? 너 이것만 먹어야 돼 라고 강제하지 않으시죠. 그 아름다운 사랑이 넛지라세요. 천연계를 두면서 너의 품성도 저렇게 꽃처럼 공기처럼 나무처럼 저렇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나무처럼 너도 밑둥지까지 마치 쉐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줄기도 주고 소년에게 나무그늘도 만들어서 이 그늘막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하다 못해서 밑둥지까지 배워서 그 소년이 노인이 돼서 다
다 지쳐 있을 때 쉴 수 있는 쉼터까지 만들어줄 만큼 그런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넣지 않은 사랑입니다. 강제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슬쩍 찔러서. 우리 아이들 고기 먹지 않게 하려면 엄마들이 너치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식단에 주방 이모님들이, 우리 환우분들이 좋은 음식을 먼저 먹이려면 가장 앞라인에 3군데, 4군데에 가장 환우분들이 먹어야 되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앞에다 배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도록 슬쩍 옆구리를 찔러서 넣지 않은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넣지는 바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좀 내보세요. 왜냐하면 이 뷔페 식당에 가면요, 앞라인에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양의 60, 70%를 거기서 결정합니다. 요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배불러서 그 뒤에 건 아무리 퍼도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내셔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시죠? 이거는 뭘 넣지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 다음에 자녀들이 진로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서 평생 왼수들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고 막 지금 한탄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평생 왼수들은 눈 감고 계시네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죠? 아세요? 뭔데요?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 한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 오락관인가 거기에서 서로 문제를 내면서 문제 내고 맞추고 게임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주 당당하게, 여보, 당신과 나처럼 좋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남편은 인구 부부를 유도한 거예요. 아내가 왼수. 그러자 남편이,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평생 왼수. 자, 우리 평생 왼수들에게도요, 그 하버드 의대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식단을 구성하시면 남편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으로 자꾸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예뻐집니다. 뒷꼭지도 예뻐지세요. 아셨죠? 자, 이런 사랑이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어서 온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온 주변에 아름다운 가마를 끼칩니다. 이런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운명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짓든지 얼굴을 찌푸리든지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신앙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세요. 또 불교 아주 조계종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셔서 아주 돌을 다 닦으셨는데 얼굴은 맨날 죽상이시면 표정에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의 내력과 그 사람의 이 덕이 표정에 다 있습니다. 표정에. 표정만 봐도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표정으로 넛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슬쩍 찌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은 말과 태도와 표정에, 아침마다 저만 보면 제발 그냥 협박보다 더 무서운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말도 태도도 표정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태도와 표정에 소망과 용기와 차분함이 더해집니다. 제가 이게 필요해요. 차분함이. 제가 너무 얌전해서. 자, 말과 표정과 태도는 햇빛의 밝은 광선을 발해주고 그것들 뒤에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을 남깁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짐을 들어다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침에 하이, 이 얼굴 표정만이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내면 자체가 삶의 거울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서 생애의 작은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사랑의 봉사를 행함으로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하신대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게 합소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거 뭐 조계종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오시고 원불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뭐 또 가톨릭에서 가장 높은 수장님도 오시고 뭐 총신대 높은 분들도 오시고 고신의 높은 분들도 오시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이게 뭐 그냥 이거면 아시겠죠? 뭐 저를 비롯해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조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했는지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진단하셔서 WH의 건강의 종이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 요리책 표지에 왜 그걸 앞뒤로 써놨겠습니까? WH의 건강의 종이 여러분 하늘마을에 몸만 암세포 종양 표지자만 떨어뜨리려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건강의 종이는 첫째, 피지컬 웰빙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멘탈 사인 하이 해야 바이탈 사인도 하이 할 수 있어요. 바이탈 사인만 하이 하신다고 멘탈이 하이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신적 건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정신적 건강이 안녕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체적인 건강이 유지를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뚜껑 열려요. 계속. 이 압력솥을 제어할 길이 없어. 그렇죠? 빵 터져버려요. 예. 남편이 뭐라 그러면 빵 터지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빵 터지고 그죠? 이래서 멘탈 사인이 하이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특정 학교를 지명해서 죄송하지만 이 카이스트에 인재들만 가는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어렵게 들어간 인재들이 왜 자살을 해요? 소셜 웰빙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사회적인 관계. 요새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집단 구타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여기 하늘마을에 와서까지도 서로 각자 따로 국밥으로 노시지 말라고요. 예. 이게 회복이 되셔야 되잖아요. 맨날 따로 국밥이야. 나만 따로 놀지 마시고. 여기서만이라도 둘씩 셋씩 서로 도와주고 이런 사회적인 건강, 소셜 웰빙 이게 회복돼야지 이제 완전히 재발전이 되지 않고 이제는 새들이 짹짹짹짹 노래하는 게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제는 제가 막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어도 그냥 웃음으로 봐주실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시고 그 새들의 소리, 나무의 향기 이게 다 느껴지는 천연기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웰빙까지 도달하시는 게 진짜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형이 하학적인 이런 건강에서 이제는 더 높은 형이 상학적인 건강까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